자, 22번. 자, 역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과 빨리 풀기 위한 기술을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네, 그런 게 필요 없으시면 바로 넘겨서 문제 풀이부터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y는 fx. 자, 그런데 t에서 t 더하기 2까지 저 녀석의 최대값을 gt라고 해보자. 뭐를? 최대값을. 알겠지? 자, 선생님이 이때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gt의 그래프를 그냥 이 평면 위에 같이 그리고 싶은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첫 번째로 요 길이가 2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요 3차 그래프에서 2 차이 나는 곳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알겠죠? 2 차이 나는 곳을 이렇게 잡으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t가 여기 있고 t 더하기 2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쟤를 맨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움직여가면서 최대값을 관찰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일단 이때부터 관찰을 해보자. 내가 지금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럼 그래프는 정의역 범위 내에서 그려지는 거니까 현재 최대값이 이 값이고 저 함수값이 gt야 지금. 이해돼? 그러면 gt는 x는 t일 때 함수값인데 t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저 최대값이 어디서 찍혀야 되는 거지? 여기서 찍혀야 되는 거지. 이해돼 안 돼? t가 여기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움직여 볼게 선생님이. 자, 이 녀석을 잡고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일 건데 이렇게 움직여 봐. 그러면 최대값은 계속 t 플러스 2일 때 함수값이죠. 최대값은. 이해돼 안 돼? 정의역 범위 내에서만 그래프를 보면. 그러면 t 플러스 2가 이렇게 딱 극점에 있었을 때. 맞죠? 최대값은 요 값이 되는 거고 역시 t는 여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최대값 gt는 여기 찍히게 되는 거죠.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그럼 봐봐. 왼쪽에서부터 t 더하기 2가 이제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었을 때 최대값 자체는 누굴 따라 움직여요? 이 곡선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죠. 이해돼? 그런데 gt는 걔를 이만큼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gt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까지 되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보자고. 자, 이 녀석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 보자고. 그러면 정의역 범위 내에서 최대는 지금 계속 극대점이죠.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요때까지 최대가 극대점이죠. 다시. 요때부터 시작해서 최대는 계속 극대점이죠. 맞아 안 맞아? 정의역 범위 안에서의 그래프만 보는 거예요. 극대점이죠.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GT의 그래프는 요렇게 되겠죠. 계속 극대점을 가질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녀석을 잡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의역 범위 내에서 이번엔 최대값은 t일 때 함수값이죠. t일 때 함수값이죠? 맞아요? t일 때 함수값. 그러다가 딱 요렇게 됐을 때 요걸 넘어가는 순간부터 t 더하기 2일 때 함수값으로 바뀌죠. 최대값이.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t일 때의 함수값이 그대로 최대값인 거니까 gt의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 내려온다고.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t 더하기 2일 때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언제 찍어주는 거지 우리는? 처음에 썼을 때 했던 것처럼 t일 때 찍어주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 요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t 플러스 1 때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의 움직임은 얘를 따라가는데 그걸 t일 때의 함수값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식으로 안 풀고 그냥 그래프로 풀어버릴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오케이. 자, 뭐 하라 그랬지? 기억해야 되는 거. 요 길이 파악하고 길이가 2인 곳을 잡으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문제는 2번을 안 써도 되긴 하거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해주고 싶어요. 자, 3차 fx가 이거 내가 막 지어낼 건데 x 3승에 더하기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y는 k 이렇게 있고 이 교점들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었을 때 저 알파, 베타, 감마는 결국 얘랑 얘를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맞죠? 그럼 여기 는 k 이렇게 하잔 말이야. 맞죠? 그래 놓고 식을 정리하면 x 3승에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고 이게 0이죠.
돼? 그 이 녀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맞죠? 그럼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봐봐. 지금 여기까지는 안 변한다 이거지. 그걸 원함수에서 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안 변한다 이거지. 이해돼? 굳이 그러니 이 식을 쓸 필요는 없어. 알겠어? 그래 놓고 근계수를 바로 써버리는 거야.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네. 여기까지는 정확히 값을 알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2번을 안 이용하고도 풀 수 있어. 해설처럼. 근데 선생님이 이걸 소개시켜주고 싶었어. 이게 편할 때가 은근 많아.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시간이 확 줄어. 이 문제는 비슷비슷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3차 함수 빨리 그리기인데 자, 14번에서도 설명을 했죠. 뭐가 없을 때 2차, 1차 상수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을 때 3차가 빨리 그리기가 가능해져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 건데 그냥 요 함수 또 가져올게요. 자, y는 x 3승 마이너스 3x 더하기 8인데 여기서 요 상수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녀석만 먼저 그리세요. 알겠죠? 그러면 저 녀석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너무 이쁘게 인수분해가 되면서 절편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죠. 마이너스 3, 0, 루트 3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 놓고 3차를 그림을 그려.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지? 자, 그래 놓고 현재는 얘를 x축으로 보고 그림을 그린 거잖아? 그럼 이 8은 이제 무슨 역할을 해줘? 그렇지, y축 방향으로 8만큼 들어 올린 거잖아. 그래서 얘가 y는 8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죠? 됐지? 상수항이 없다 생각을 하고 절편 잡아 그림 그리라고 그냥. 그럼 미분 안 쳐도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봐봐. 요 길이가 지금 어떻죠? 같네요. 그 0에서 루트 3, 0에서 빼기 루트 3. 저 점이 같다고. 그럼 3차는 요 점에 점대칭이 돼버려요. 뭐가 된다고? 점대칭. 이것도 알아두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극점에서 저기 y는 8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잖아? 이해되죠? 극점에서. 그러면 요 길이비가 항상 일정해요. 1대 루트 3으로. 알겠어요? 1대 루트 3으로 저 길이비가 항상 일정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 실좌표가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 x좌표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 비율 관계도 알아두면 시간이 많이 단축되죠. 여기까지 아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함수 fx를 절대값 함수로 줬고 실수 t에 대해서 t에서 t 플러스 2까지 최대값을 gt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gt가 알파와 베타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대. 알겠죠? 자,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죠. 불연속이거나 꺾인 점. 이해되지? 불연속이거나 꺾인 점. 오케이. 자, 그러면 앞에 이론에서 설명해 준 대로 뭐부터 해야 되겠어? fx 그래프부터 그려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지? 요 상수항이 없다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라 그랬지? 그래서 요렇게 이걸 뭐로 생각하라고? x축으로 생각을 하라고. 그리고 요 녀석만 먼저 그리겠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인수분해하면 절편이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이죠? 그래서 3차를 먼저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자, 선생님이 3차를 그렸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가 0, 여기가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비율 관계에 의해서 1대 루트 3 기억하죠?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요 점에 점대칭이라 그랬다. 자, 그래 놓고 저 8이 무슨 역할을 해준다고 이제? y축으로 들어 올려주는 거죠. 8만큼. 그래서 여기가 y는 8 이렇게 되는 거고 요때 함수값 1 집어넣으니까 6 나오네. 그리고 아까 요 점에 점대칭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가 8, 여기가 6이니까 요 값은 뭐가 돼? 10 이래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절대값이 있었기 때문에 x축이 필요하죠? 그럼 x축을 한 요쯤 두고 음수 부분을 꺾어 올려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꺾어 올려 보자고. 이해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fx의 그래프를 그린 상태예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t에서 t 더하기 2까지 최대값을 gt라 그랬지? 자, 제일 먼저 뭐 하라고? 2차이 나는 곳을 잡으라 그랬지? 이번에 2차이가 나는 곳은 요 길이가 루트 3이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2차이 나는 곳은 한 요쯤 있단 말이야. 이해되지? 2차이 나는 곳은 한 요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부분이 2차이 나는 곳이 어딘지가 좀 불분명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요 길이를 먼저
측정을 해보겠어. 요 길이를. 알겠죠? 그럼 여기 함수값이 10이잖아? 그리고 이 함수는 꺾어 올린 거니까 마이너스 달아야죠? 그럼 마이너스 x 3승에 더하기 3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고 이 녀석이 10과 같다 이거야. 정리해주면 x 3승 마이너스 3x 그다음에 더하기 18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래 놓고 이 녀석의 해를 구해보니까 x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딱 0이 나오네. 그래서 요 놈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이었던 거지. 그랬더니 요 길이가 지금 딱 2가 되는 순간인 거야. 그러니까 왼쪽 부분이 2 차이 나는 곳이 어딘지 좀 애매해서 저걸 기준 삼아서 한번 생각을 한 거였거든. 저희가 딱 2 차이가 나는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또 봐봐. 자, t와 t 더하기 2를 그려야 되겠지? 그럼 얘를 일단 t, 얘를 t 더하기 2라고 하자. 뭐라고? 얘를 t 더하기 2. 그럼 앞에서 했던 대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해보자고. 그럼 정의역 범위 내에서 그래프가 그려져요. 정의역 범위 내에서. 이해되죠? 그럼 여기까지 한번 왔다 쳐보자. 그러면 이때 최대값은 t일 때의 함수값이 최대값 맞죠? 정의역 범위 내에서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t와 t 더하기 2 사이.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면 gt는 그냥 t일 때 함수값이야. 이해되지? 오케이. 근데 어디까지 t일 때 함수값이 최대가 되죠? 그렇죠. 요때까지 t일 때 함수값이 최대가 되죠. 이해되지? 그래서 gt의 그래프는 이렇게 따라 내려올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옮기기 시작을 하면 최대값은 뭐가 돼? 10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럼 gt는 t가 여기 있잖아. 그럼 t일 때 함수값 gt는 10이죠? 그러니 요 값을 갖는다고. 이해돼? 언제까지? 요렇게 될 때까지 최대값이 10이 되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봐봐. 오른쪽으로 더 가볼게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럼 요때가 2 차이 나는 거라고 합시다. 이해되죠? 그럼 2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지금 요 함수값과 요 함수값이 같고 지금 요 길이가 딱 2란 얘기예요. 알겠지? 그래서 위에 파란색은 지울게. 그럼 요때까지는 누굴 따라 내려와요? 최대값이 또 t일 때 값이니까 요걸 이렇게 따라 내려오죠. 이해되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최대값이 누가 돼요? 범위 내에서 t 플러스 2일 때의 함수값이 되죠. 그럼 t 플러스 2일 때의 함수값을 t일 때의 함수값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럼 일단 최대값의 움직임을 먼저 보게 되면 이 녀석들이 되는 건데 그걸 누구 위치로 옮겨줘야 돼요? t일 때의 위치로 옮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려놓은 게 이게 GT 그래프예요. 됐지?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은 여기랑 여기인데 하나는 찾았다. 그지? 마이너스 3이라고. 어렵지 않게 찾았어요. 그럼 이제 요 값만 찾아내면 되는데 이 값을 어떻게 할까? 여기를 요 값을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와 베타에서만 불연속이 되잖아. 그럼 얘를 알파라 놓으면 얘는 알파 더하기 2가 되겠죠. x좌표가 2 차이 나는 거니까. 이해되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알파 집어넣은 것과 알파 더하기 2 집어넣은 게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푸셔도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아까 설명한 2번은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 이해되지? 근데 그 2번 써서 풀어볼게요. 그럼 뭐냐? 저 fx와 요 녀석 보이지? 요 녀석의 교점을 알파 더하기 2지? 그럼 여기만 하나 뭐라 놓을까? 감마라 놓을게요. 알겠죠? 그래 놓고 근계수를 써버리면 세근의 합 2알파 더하기 2 더하기 감마죠. 그지? 그러면 어디까지 못 건진다 그랬지 아까? 여기까지 못 건진다 그랬지 선생님이. 그럼 이 창이 없으니까 얘는 0이 되는 거죠. 이해돼?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 자, 지금 근이 알파 더하기 2 감마죠. 그럼 요렇게 곱하면 알파 제곱에 2알파. 자, 이렇게 곱하면 알파 감마, 이렇게 곱해도 알파 감마. 그럼 2알파 감마에 그 다음에 요렇게 2감마가 있죠. 이해되지? 이 값은 얼마가 돼요? 근계수에 의하면 마이너스 3 이래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 놓고 이걸 연립해 주면 되는 거야. 지금 알파를 찾는 거니까 감마를 소거하자. 그러면 감마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가 되고 그걸 요 감마 자리에 집어넣자고. 그럼 2알파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4알파 제곱 여기 알파 제곱 정리해서 넘어가면 3알파 제곱
다음에 요렇게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8알파, 마이너스 6알파 넘어가면 플러스 6알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1은 0 이래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근을 구하면 알파는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9 빼기 3 하니까 6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되죠? 플러스가 되겠죠. 왜 그렇죠? 이유가 뭐야? 지금 저렇게 2차이 나는 곳은 두 군데가 있어서 그래요. 아까 여기가 2차이 나게끔 본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2차이 나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알파가 알파1, 알파2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큰 놈 잡아주시면 돼요. 다 했다 이제. 그럼 둘이 이제 곱하래잖아. 곱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하고 얘하고 곱하는 거니까 3 마이너스 루트 6 이래 되고 m이 3이고 n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둘이 더해주면 2 이렇게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